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아까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관객이 어쨌든 생각을 맡긴 열린 결말이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부장님 쪽을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결말을 찍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 호식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 부장님을 선택하는 부분을 원래 안 찍으려고 하신 건지 호식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자르려고 하신 건지 원래 결말을 그렇게 선택하시려고 한지 궁금합니다. 거기였었죠. 그 컷이었거든요. 그 컷에서 부장의 잔상이 맺힐 때가 있고 지나갔을 때가 있고 그 전이 있을 거예요. 그 컷에서 선택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잔상이 맺혀졌을 때 그 표정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결정은 편집 때 했고 편집 전에는 촬영 때는 그 컷이었어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영화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감독이 있는지, 닮고 싶은 감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며칠 전에 보이우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그 엔딩 장면 아까 이제 그 시계 소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좀 그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경계들이 조금 더 뚜렷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호찬과 그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일대 다북도로 이렇게 좀 나뉘어서 그러니까 얘가 아예 프레임 아웃돼 있으면서 여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잊혀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은 유리창을 배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이제 그런 설정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한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물론 처지는 굉장히 계급적으로 또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호찬뿐만 아니라 이 다른 이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실까라는 게 이제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근데 마지막 장면 보면은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캐릭터가 가장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 그냥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의 이 시스템 속에서 이 회사라는 시스템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자유적인 여지가 굉장히 없는 그러니까 사실 호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그 째깍째깍 하는 건 단순히 호찬이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이 지진 대비 훈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 훈련할 때 책상 밑에 들어가서 다 찌그러져 있는 모습 거기다 사운드가 이제 점점 다 제거되는 상황에서 째깍째깍 소리만 이제 과하게 이제 크게 들리는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그 정규직들도 찌그러져 있고 뭔가 그 할 말 이렇게 말 사운드가 이제 제거되는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뭐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런 캐릭터 또는 상황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좀 한편으로는 분리가 돼 있지만 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직원들이 강호찬의 행동을 관찰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정자에서 물러나지고 낙하산이 들어왔고 그 낙하산이란 들어온 친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호감형? 저는 회사에 다녔으면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빵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강호찬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은 아닌 척하면서 다 그 친구들을 유독 관찰하고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잔인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강호찬이 선택의 순간에서는 반대로 그 직원들을 보고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 직원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여러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들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영화 보면 감독님 카메라가 인물들한테 가깝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클로즈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풀숏의 거리 아니면 미디엄 아니면 바스트 많이 들어가봤자 바스트인 것 같고 클로즈업은 정말 아주 드물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사건과 인물들과 감독님에 대해서 설정했던 어떤 거리 영화적인 거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행동이랑 반응이 같이 담기는 걸 원했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강호찬이 여기가 있어요. 이 표정이 같이 보이길 바랬던 거죠. 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담담한 척 하고 있고 여기서 있는데 좀 그런 느낌들이 좀 뭐랄까 그냥 회사 다닐 때 보통의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도 막 바뀌어가듯이 어떤 일에 좀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상한 뭐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사무실의 어떤 하나의 풍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놓고 계속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 시나리오 쓸 때도 그 복사기 장면, 복사기를 막 만지고 있고 뒤에 직원들이 뭐 송은혜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빛이 막 들어오는 날에 그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장면, 사무실이라는 데가 포스터도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근데 사무실에서만 일어나니까 어떻게 시간을 끌어가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는 이러니까 얘는 이거 보고 이건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감정 같은 거를 그런 상황들 같은 거를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렇게 살다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걸 찍을 때만 해도요. 예.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다르니까 누군가 또 저 시간을 또 행복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그만둘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누구는 그냥 저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일이 뭐 이렇게 계속 두드러지거나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 스타일이. 근데 이게 감정이 굉장히 잘 쌓여서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힘들이 이렇게 한 번 탁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팡팡팡 하면서 점점 이렇게 고양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또 들어주시고요. 오늘 뭐 제가 말버릇이 일단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나오고 저기 시네마 투게더라는 네.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와 있어가지고요. 저 웃으시는 분. 3단 콤보를 일단은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멋있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아까 하셨지만. 이제 시선을 외면하시는군요. 사실 그 첫 번째 그 노정래하고도 일을 하는 장소가 그 서리더미 A4 용지였나요? 이제 하는 장면이었고 뒷부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 이제 주로 인턴들의 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서리더미 정리하고 뭐 하는 것은 런던 유학생 리처드에서도 나왔었던 굉장히 어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공간으로 묘사가 되는데 보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장면들이 감독님이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일을 대표적인 일로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가 아니면은 뭔가 이와 관련된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특별히 그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로 해서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뭔가 힘든 일을 하는 느낌을 주는 거는 박스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을 섭외를 해놓고 바로 찍을 수 있는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서 그럼 박스 채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씬이 만들어진 거죠. 씬이 바뀐 거예요. 그 지하 창고라는 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거 좀
엮여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박스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먼저 손 드신 분 하시고 그다음에 앞에 분 하실게요. 그러니까 질문했었는데요. 이건 질문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해보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그 영상 자료 안에 직접 근무하신 그런 경험이 녹아 들어 있다고 이렇게 소개글에서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크레딧에 보니까 신학 각본은 그 스크립트 하신 분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직접 안 쓰셨는지. 아 이게 학교 정책이에요. 스크린라이팅 학생과 연출 트랙, 프로듀싱 트랙이 한 팀이 돼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같이 썼는데 크레딧은 제 이름을 낼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네, 알겠습니다. 저도 단대 영상대학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영화에 엑스트라 출연하고 있어요. 안승현. 안슬기. 맞나요? 안슬기 감독. 저도 출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질문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이 빨리 망하려면 주식에 올인하거나 자식 없는 집에서 자식을 예체능을 시키면 망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동생이 미술을 하잖아요. 고3인데 그리고 또 없는 살림에 강남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강남에서 사시고 또 집값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상황하고 상관없이 없으면 옮겨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옮겨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중간에 보면 뭐 호찬이한테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너 생각만 하냐고 그러면서 아니 왜 호찬이한테만 막 뭐라 해야 되지 강요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아침에 봤던 단편 5곳이 이야기 나왔던 거 제 MP3에도 보니까 곡이 한곡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힙합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유명한 아니 1등부터 100등 사이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운받는 스타일이긴 한데 예전에 다운받은 거긴 하긴 한데 요즘 5곳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전 거라서 좀 궁금해서. 일단 바스코는 지금 쇼미더머니 이후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좀 뿌듯하고요. 일단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부모님일까라고 했었을 때 강남에 사는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강남에 재건축하는 데가 좀 싸잖아요. 거기에 전세값이 싸니까 그 고3인 그 아들 교육이라는 그 묵묵하지만 사실은 강남 사는 부모이고 싶어하는 그 재건축에 싼 집에 들어가 있는 부모라는 설정이었었고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슬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에서 강남에 사는데 그 전세값을 올려준다는데 고3이니까 그 옮기면 옮기기 쉬운데 쉽게 못 옮기는 변명들을 계속 찾으면서 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적으로는 예전엔 조금 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은 형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장님 같은 느낌이라고 잡았었죠. 그게 캐스팅 과정에서 하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부장님에 대한 호찬이 느끼는 어떤 느낌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어서 아버지랑 닮은 느낌이 있길 바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등산이나 이런 걸 좀 엮으려고 했었고요. 그런 부장님이라면은 그런 집에 산다면 어떨까? 뭐 이렇게 설정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조금 더
호찬이라는 친구가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미술을 하지만 실적으로 뭐 동생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전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부모 그럼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영화를 할 때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거의 뭐 가장처럼 동생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은 이 영화 속에서는 동생이랑 형이 바뀌어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예, 저희 집이랑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 집은 더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뭐 강남 그쪽도 아니고 그때 당시라고 하기도 좀 뭐한 시간에는요. 뭐 그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뭐 부장이 아버지 같았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는데 뭐랄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뭐랄까 왔다 갔다 거리는 좀 그런 인물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다면 어떨까? 그런 친구가 지금 이런 비정규직 상황에 처해져 있고 막상 또 PD 시험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욕이 남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에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다 교집합처럼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금 무슨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날아가 버렸네. 예, 질문 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감독님이